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진주 같은 진짜 주식을 찾아라. 안녕하세요. 진짜 주식 2부 장기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반장 김문석입니다. 네, 오늘은 전형적인 이 관망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지수가 크게 흔들린 건 아닌데 종목별로도 움직임이 굉장히 달랐던 하루였습니다. 네, 흔히 폭풍전야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FOMC 회의 결과가 노출이 되다 보니까 비단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좀 숨죽였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방금 말씀 주신 이 이벤트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 두 분께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종목 이야기는 물론이고요. 오늘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주식 2부에서는 여러분들의 궁금한 종목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파라나파라나로 문자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셔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상담 신청 기다려보면서 함께해 주실 수요일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장동구 파트너 그리고 신학수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우리 수요일 출연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월화수목금 출연하신 분들 중에 가장 좀 무게가 있으신 분이라서 아마 지금 이번 주 다음 주 워낙 이벤트들이 많아서 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건데요. 오늘 시장 얘기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인사이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쨌든 이 FOMC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이번 주는 시장 흐름이 계속해서 좀 관망하는 느낌인데요. 이미 일단 이번 금리 인하는 반영이 되어 있고 앞으로의 경로를 좀 확인하려는 움직임인데 당장 사실 내일부터 전략이 또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FOMC에서는 금리는 내리는 걸로 대부분 지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리 결정과 함께 점도표가 공개될 건데 이 점도표를 통해서 내년 금리는 어느 만큼 내릴까라는 부분하고 파월 의장의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 또 금리 사이클이 어떻게 가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아마 시장의 변동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또 이걸 또 무난하게 넘기더라도 또 다음 주에 또 일본의 금리 결정도 있고 이 산타랠리가 와야 될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산타랠리. 근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항상 오지 않나요? 산타랠리는 항상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제 산타랠리가 안 온 것 같아요, 대표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요, 산타랠리는 분명히 온 것입니다. 주가 자체적인 부분이 더 내릴 부분을 산타랠리에 의해서 덜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는 계절적 현상에 의해서 산타랠리는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만 이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 부분에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다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이걸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산타랠리를 기대하는 분들은 상승에 대한 여건을 지금 많이 볼 거고요. 그동안 주가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숨고르기 국면으로 본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공존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파악하시면 딱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호재와 악재적 즉 요소들이 있죠. 호재적 부분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좋고 두 번째로는 우리 김문석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유동성 확대 이 부분이 크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실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데 정말 기대치에 부합되게 나왔느냐라는 것, 이게 지금 그 중요한 확인 포인트가 될 거고 그동안 있었던 이 수급이 약간은 정체되어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공백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저는 12월 달보다는 1월 달에 그 상승, 그러니까 1월 이후에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 1월 달에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12월 달에는 기회를 주어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12월 달에는 핵심 성장주에 대한 비중 확대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증권사에 주식 종목에 대한 평가 지표가 바뀌었어요. 요 지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PBR에서 PER로 변경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아마도
우리나라의 종목에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즉 종목의 성장 가치를 훨씬 더 크게 부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장 가치가 부여해 있는 종목을 12월 달 안에 잘 골라서 사놓으면 1월 달에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최근 최근 한 4년 정도만 놓고 보면요, 홀수에는 12월 달에 보통 빠졌고 짝수에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 2023년도는 12월 달에 빠졌고, 네. 2020 그다음에 2021년이나 2023년은 네. 12월 달에 올라서 지금 어쨌든 간에 홀수에 짝수에 좀 엇갈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글쎄 이번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2월도 12월이지만 1월 상승에 조금 강점을 둔다면 지금은 오히려 종목을 선별할 수 있는 기회다 말씀을 주셨고, 그 안에서는 성장주를 보자 또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성장주 하면은 또 코스닥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 정책 기대감이 확실하게 작용을 하면서 지금 3일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여당의 경제정책 세미나에서 이제 코스닥 개편에 대한 논의도 오늘 본격적으로 했고요. 국민성장펀드도 오늘 출범을 했습니다. 네, 자 내일부터 대통령 업무 보고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 발표 일정은 다음 주 목요일로 예정이 돼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번 주 다음 주 해서 뭐 코스닥 활성화 관련 얘기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 하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관련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반응은 좀 미덤덤한 것 같아요. 자, 코스닥 전략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성장펀드 150조를 한 5년 정도 해서 강력하게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작년 요맘때부터 계속 강조를 해왔던 네. 그 말이거든요. 펀드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벤처기업이라든지 AI나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의료 AI 쪽에 강력하게 투자를 하자.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조금 뜨뜻미지근한 거는 지금까지 코스닥이 좀 어느 정도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미국 FD 금리 인하가 아직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살짝 눈치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 돈이 어디로 갈지 확실하게 정해지지가 아직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그런 쪽이 나오게 되면은 그런 쪽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래서 돈이 본격적으로 편입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랠리가 한번 올 것 같고요. 산타 할아버지는 제가 아까 카톡했는데 네. 온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네네. 전통적으로 보면은 연말부터 시작해서 연초 1월, 2월이 굉장히 강세장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적이 그동안에 안 좋았다가 연말 돼서 이제 1월, 2월 달이 실적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실적이 굉장히 9월, 10월, 11월, 12월에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기업들, 그다음에 대형 하이닉스라든지 뭐 삼성전자 이런 쪽이 실적 굉장히 좋아질 거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1, 2월은 급등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에 대비해서 많이 안 올랐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현재 한 930 정도 있는데, 코스피는 지금 2,000포인트에서 4,000이면 거의 2배 이상이 상승을 했는데, 코스닥은 650, 700포인트에서 이 2배가 올라가려면 1,200포인트, 1,300포인트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930인데 1,200, 1,300이면요. 앞으로 200에서 300포인트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그리고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 또 코스닥에서 배신 때리고 또 코스피로 갑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대장주가 또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새로운 대장주를 또 자동 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펀드라든지 연기금 이런 쪽에서 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새롭게 탄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대형주 위주로 먼저 재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뭐 노봇 대장주, 제약주의 대장주 뭐 1등부터 5등, 노봇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쪽에 요즘 뭐 에코프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 대형주가 먼저 세팅이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중소형주, 재료나 모멘텀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이런 중소형주들이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대형주가 오히려 수익이 더 잘 나는, 요즘에 보면 중소형주보다 약간 큰 종목들이 화려하게 그냥 쭉쭉 뻗어나가는 거 보면은 약간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장은 옥석 가리기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이다. 그래서 최고의,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식에서 손실난 부분을 올해 말하고 내년까지 해서 모든 부분을 대부분 회복할 수 있는 일생일대 최고의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좀 차분한 마음으로 또 자신 있게 배팅할 때는 자신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닥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 또 코스닥 시장 전반적으로 이 알테오젠이 이전 상장하는 것 관련해서도 어떤 새로운 대장주를 위한 대형주 위주의 재편이 일어날 수 있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알테오젠 다음이 어쨌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니까 2차 전지잖아요. 2차 전지 최근에 기업들 계약 소식도 많이 들려오고 2차 전지 저희 최근에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요. 2차 전지에 대한 전략도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들어서 뭐 LG엔솔 벤츠랑 2조 원대 계약이 있었는데요. 오늘 또 삼성 SDI도 관련된 소식이 있었습니다. 2차 전지 분위기 한번 살아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낙폭 과대에 있었던 그런 상황에 의외로 또 2차 전지들이 바닥을 딛고 거의 2배 따블이 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혁혁한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적정 부분 올라와 있는 것은 맞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2차 전지 배터리 내에 선별이 된다라는 거죠. LG 엔솔이 지금 올라오는 부분은 LFP 배터리 쪽입니다. 큰 거는 뭐냐면 글로벌 업체와 공급 체결한 것도 LFP 쪽 그쪽 배터리고요. 미드니켈 쪽이에요. 하이니켈 쪽이 아니라 미드니켈.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의 이 그 배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리튬 인산철 이쪽으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극재, 음극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동반으로 상승했는데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유지될지는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업종별 순환매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2차 전지는 업황이 좀 둔화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다만 여기에서 다시 ESS, 즉 저장 장치에 대한 쪽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장 장치도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대부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쪽이기 때문에 결국은 배터리 업황에서도 좀 선별할 필요는 있다. 그러면 어느 종목을 투자해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 장동우 대표님이 진짜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대형주예요. 핵심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LG 엔솔, 삼성 SDI 이쪽으로 좀 투자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도 선별을 한다면 ESS나 LFP 배터리 관련된 쪽, 또 대형주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시장 이야기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는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진짜 주식을 찾아서 진주반상을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오늘 저희 두 분의 리뷰 종목 들어볼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신학 대표님은 로봇 관련주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자 로봇주하고 삼성전자까지 좀 네. 빠른 속도로 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일단 뭐 그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성장 섹터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최근에 제일 핫하게 움직이는 섹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그 부분을 보고 뒷배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게 제일 큰 회사, 즉 삼성그룹의 받침을 받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상승률이 81%가 네. 넘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100%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AI에 대한 여건과 AI 로봇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뒷배가 있는 종목 중에서 다음번 큰 회사가 있어요. SK그룹. 네. 이 SK그룹이 뒷배로 있는 그 회사가 바로 유일로보틱스입니다. 유일로보틱스는 전체적 부분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 차트 잠깐만 보여주시면 요거 한 번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이게 유일로보틱스인데요. 여기 1년선, 여기 1년선, 여기 1년선에 이렇게 반등을 해서 상승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전에 이 고점 부분을 지금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겠어요? 라고 저는 반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현재의 수익률은 30%가 좀 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을 넘어가면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짧게. 네. 삼성전자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애널리스트들의 평가 방식이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네네. PBR에서 PER로 바뀌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PER 계수로 주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PER 계수를 제대로 줬을 때 SK 하이닉스는 100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도 10만 전자가 아니라 20만 전자 뭐 네. 이렇게 얘기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더 홀딩에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장동호 대표님도 사실 뭐 이 시간에 로봇주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만은 오늘은 얘기해 준 바이오주들도 많이 올라서 네. 바이오주에서 한번 갈까요? 네, 제가 로봇주도 상당히 좋아하는데 요즘에 보면 또 바이오주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 제가 말씀드린 종목 오늘 제가 시간이 또 공교롭게 마지막 시간이니까 세 종목 정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릭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저는 결론만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제약바이오가 쉽게 죽지 않아요. 그리고 연말에 보면은 미국에서 생물보안법 중국하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쪽이 많이 좀 준비가 돼 있는데요. 그다음에 올릭스 같은 건 비만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 그다음 AI 관련주, AI 의료 관련주이기 때문에 제가 차트상으로 잠시 보면 이 노란색 동그라미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요때 4만 원짜리가 15만 원 갖다 잠시 눌러주고 오늘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15만 원대를 돌파하느냐 여부를 여러분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요 라인 부근에서 못 올라가면 일부 매도한 다음에 돌파를 해버리면 저는 20만 원 부근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제 프로티나도 이 노란색 동그라미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회사 내용은 이 종목 AI 가지고 항체 분석이라든지 환자하고 맞춤형 프로젝트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000원, 17,000원 하던 주식이 11만 원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현재 9만 원 언저리에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워낙 흐름이 좋기 때문에 종가상으로 8만 원대를 깨지 않으면 이 종목도 다시 한번 11만 원대를 돌파한 다음에 저는 15만 원 최종 목표가는 2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로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종목도 최근에 9월 달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현재 보면 이제 3만 원대를 돌파한 다음에 다시 한번 살짝 눌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 있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는 저는 한 4, 5만 원 정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싶은 이야기는 네.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 어떤 애들은 잘 가는 애들이 있고 안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요즘에는 잘 가는 쪽에 계속 밀어야 되고 잘 가는 종목을 갖고 가야 됩니다. 안 가고 좀 힘 약한 종목은 과감하게 정리한 다음에 잘 가는 쪽을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하자. 그래서 물타기가 아니고 잘 가는 쪽에 불타기 매매를 하면 여러분들 계좌가 따따블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 전반적으로 또 로봇 전반적으로 리뷰해 주셨는데요. 자, 이번 주에 두 분이 가져오신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준비해 주신 산타가 줄 선물 같은 종목은요. 우리 장동호 대표님 이엔셀 가져오셨고요. 신학수 대표님은 나우로보틱스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공교롭게도 두 분이 로봇과 바이오주 네. AS를 해주셨는데 지금 오늘 준비한 종목도 로봇과 바이오예요. 네. 자, 먼저 나우로보틱스 로봇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움직인 그 여건에서 나우 로보틱스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인데 아직 움직이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향후에 선물 같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들고 왔는데요. 나우 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 그다음에 자동화 시스템 전문 기업입니다.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 있잖아요. 네. 현대차와 협업하는 부분이 조금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산업용 로봇, 자율주행 로봇, 자동화 시스템 이 부분이 삼각편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은 로봇 관련되어 있어서 진정성이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로봇 핸드, 이 손 만드는 그런 기술력 이런 것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하고요. 해외 진출설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에 대한 협업 그리고 성장 동력이 있다라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우로보틱스 제 차트를 보여주시면은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나면은 보호예수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테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리스크적 부분은 적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주가의 흐름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라온 부분도 있고 여기 그리고 내린 부분도 있고 현재는 중간 정도 가격에 해당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 1년 이제
지금 120일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가격에서 지금 수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22,900원대에 여기에. 그러면 그 가격에 움직이는 요 공간이 남아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공간은 약간 수급적 여건에서도 비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더 올라갈 것 같다. 지금 현재의 가격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목표가 28,000원, 손절가도 있어야 되겠죠. 네. 25,000원 이렇게 제시를 하니까요. 이 정도 수익은 충분히 낼 수 있지 않겠나라고 기대를 걸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자 우리 장동호 대표님은 역시 바이오 쪽에서 하나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이제 시총이 1,699억이니까 조금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공략 포인트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이엔셀은 회사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이 종목이 CDMO라 그래가지고 첨단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뭐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의약품 위탁해서 개발 생산 요즘에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이렇게 시도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요즘에 보면 세포 유전자 치료제 영어로 CGT라고 합니다. 요런 쪽 신약 개발하는 그런 기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글로벌 기업 얀센, 노바티스 이런 쪽에 협업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시가총액은 뭐 1,600억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아직까지 싸다고 판단되고요. 가격도 적당한 10,000원대, 뭐 15,000원대이기 때문에 저는 분할로 천천히 매집을 해 나가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실적은 제약바이오 특성상 적자가 나오지만 이 적자가 줄어들거나 흑자로 전환되면은 다음에 흐름 자체가 한번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트 흐름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을 잠시 보면은 지금 보면은 9월부터 11월까지 한 3개월간 지금 매집의 흔적이 나와 있고요. 이 노란색 동그라미 부분. 고점에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서 거의 뭐 올라간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한 1년 반 정도 거의 중장기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차트상으로도 가격적으로도 그렇게 뭐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이제 바닥권에서 서서히 지금 반등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할로 이렇게 매집하면은 저는 목표가는 1차 뭐 2만 원, 최종 목표가는 저는 한 3만 원, 4만 원 정도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15,000원이니까 손절가는 뭐 여기 출발한 바닥권 12,000원 정도 라인을 지지 라인 손절가 잡으시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라인은 깨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분할 매집하면은 뭐 나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차트를 보더라도 회사 내용 차트로 봤을 때 저는 그림이 굉장히 좀 이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두 기업 다 성장 여력이 있는, 기술력이 확실히 있는 종목들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나우로보틱스와 이엔셀 이번 주 종목들 확인해 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금쪽 같은 내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금쪽 같은 내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문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 첫 상담은 LNF 들어왔고요. 매수하신 가격 13만 5,500원입니다. 비중은 25%인데 계속 홀딩을 해야 될지 손절할지 고민 중이신가 봐요. 네, 자 조금 마이너스 난 것 같은데 네. 벌써부터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최근에 어쨌든 LNF는 뭐 어쨌든 10월 달에 급등한 거 하나도 반납 없이 가만히 서 있는 거 보면 힘은 좋은 것 같은데 다만 최근에 2차 이제 올라갈 때 좀 소외된 거는 좀 아쉽기도 하고 자, LNF 어떻습니까? 네, 아마 13만 5,500원이면은 최입견에 올라왔을 때 샀거나 네, 아니면 네. 이전부터 사 있는 그런 상황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막 올라왔을 때 쫓아가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아마 갖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까지 끌고 왔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부분에 여기서 팔까 털어야 될까 이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거 아닐까 그 판단을 해보는데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저는 18만 원까지는 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내용은 2차 전지와 그 전기차 수요에 대한 회복 이 부분이 약간은 조금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그다음에 ESS 그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확대 이 부분이 배터리주에 기대감을 준 거 맞아요. 근데 이 회사가
2차 전지의 양극재 전문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약간 좀 뒤로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결국은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부분이 올라와서 주가가 반등을 해준 거고요. 낙폭 과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힘은 남아있는 상황이고 축적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더 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비중 축소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 가격 대역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L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나왔는데요. 요게 이제 1년선인데 1년선 여기까지 내린 겁니다. 요 내린 그런 부분이고 이제 여기 올라온 건데요. 요 내린 부분을 조금 더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보면 금방 느껴져요. 그렇죠? 이렇게 주가가 많이 내려 있는 상황에 여기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요 가격 대역에 수렴되어 있고 이 위에서부터 내려온 그런 상황에 여기니까 요 공간까지는 좀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보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요 부분을 좀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적 부분에서는 요 가격이 18만 원인데요. 요 부분까지는 추격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다만 올라오는 이 부분에서 올라오는 대로 조금씩 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13만 5,500원이면은 그 가격이면은 손실 없이 빠져나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빠져나오고 그다음에 더 좋으면 그때 가서 다시 매수하는 그런 부분으로 판단을 해서 투자에 대한 여건을 만들어가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LNF 일단은 손실 없이 나오는 걸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매수가까지 왔을 때 빠져나오는 전략 잘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상담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LS 머티리얼즈 들어왔고요. 매수가가 22,000원인 것 같습니다. 주식을 잘 모를 때 매수를 해서 물타기 했는데도 마이너스 50%입니다.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네요. 네, 자 이게 좀 물을 탔는데도 마이너스 50%라서 네. 참 또 물을 타라고 할 수는 없고 자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물 탔는데 마이너스 50%면은 매수가 2만 원이면 한 4만 원 이상에 샀다는 네. 거거든요. 결론이. 그럼 이게 최고가가 5만 원인데 거의 2년 전에 사가지고 물린 상태 계속 물을 탔다는 거예요. 사막에서 물 많이 탄다고 해서 우물이 나오는 거 아니고요. 네. 파다 보면은 물이 나오게 석유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는데 빠지는 주식에 물 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빠지는 주식에 물 타면요. 나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고 저 주위에 있는 친구도 없어지고요. 친구도 연락 잘 안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올라가는 주식을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하는 방향이 좋을 듯 하고요. 지금은 LS 머티리얼즈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LS 머티리얼즈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 요걸 이제 울트라 캐퍼시티라고 하는데요. 요쪽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이제 중요한 게 희망을 좀 드리면 AI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를 또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나중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 활성화되면은 요쪽이 이제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바닥권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고 결론만 말씀드려서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 지나서 반등이 나오면 오히려 지금은 비중을 조금 늘리는 방향이 좋을 듯 합니다. 바닥을 이제 거의 다지고 있기 때문에 한 내년 한 1월 중순이나 2월 정도 되면 저는 이 종목이 14,000~15,000원대를 돌파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 2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단 시간이 한 달 반 정도, 조금 길게 보면 2달 정도의 좀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지금은 비중이 몇 프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 이 종목을 갖고 있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비중을 일부를 손절하겠습니다. 손절하고 나서 주가가 탄력이 붙으면서 이쪽에 이슈화가 되거나 뭔가가 집중이 되거나 메이저들이 약간 매집이 좀 들어오면 가격으로 따지면 13,000원, 4,000원대를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 차라리 다시 사겠다. 그러면은 부담도 줄고 그 돈 가지고 일단 다른 종목을 매매를 좀 하고 계시는 게 더 좋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제약바이오라든지 노보 쪽이 워낙 잘 가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그 돈 일부를 빼서 이쪽으로 옮겼다가 이쪽에서 이제 이 종목이 탄력이 붙으면 다시 재매수를 하는 방법이 좋을 듯 하고요. 그래서 가격대로 따지면 13,000원, 4,000원대를 돌파하면 이 종목은 추가 매수고 1차 목표가는
15,000원에서 16,000원, 2차 목표가는 2만 원 정도. 현재 11,000원 이하로 가면은 조금 안타깝지만 비중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11,000원대를 깨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오히려 11,000원대 안으로 들어오면 이때는 신규 매수, 강력한 신규 매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특별하게 밀릴 자리는 없고 LS머티가 지금 현재는 적자가 조금씩 나고 있지만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 되면 이 종목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이라도 손절이라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전략 잘 세워주셨으니까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LS 머티리얼즈 문자로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은 바로 또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요. 네, 네, 오, 네. 알겠습니다.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목표가가 얼마가 올라가는지 궁금해요. 목표가요. 예, 매수하신 가격이 얼마 정도 되실까요? 58만 5천 원. 58만 5천 원이요. 5천 원 10%. 7%.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예, 최근에, 예, 예.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포인트가 조금 하이닉스 사도 될 것 같다 해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예, 뭐 사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매수했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이닉스. 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저희 또 전반적인 전망이랑 같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하이닉스에 뭐 오늘도 예. 좋은 소식도 좀 있었잖아요. 그거 같이 짚어봐 드릴게요. 예, 예, 예. 네. 예. 네, 자 SK 하이닉스는 이번 주에 두 가지 호재가 있었죠. 네. 하나는 엔비디아가 이제 중국의 H200 일단 수출 허용됐다라는 얘기 나오면서요. 그 H200에 들어가는 HBM3가 거의 뭐 SK 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납품하기 때문에 관련 수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 또 ADR 발행 얘기가 또 나오면서요. 네. 재평가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분위기가 또 붙고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자, 뭐 SK 하이닉스 주가를 확 떨어질 겁니다라고 얘기하신 분은 없어요. 얼마까지 언제쯤 갈 수 있을까요? 저는 SK 하이닉스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더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서는 안 간다는 생각은 아니고요. 항상 추가적으로도 올라가고 좀 더 크게 올라오려면 약간의 이 숨고르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개구리도 뒷다리를 이렇게 확 접었다가 뛰어야지 네. 높게 그리고 멀리 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SK 하이닉스도 그 여건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김문석 대표님께서 아주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두 가지의 호재가 분명히 있고요. 특히 여기서 또 중요한 게 ADR 발행의 상장 이후에 거래되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국에다 상장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언급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들의 평가 자체가 예전에는 이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을 많이 봤는데 이제 성장 가치, PER 계수를 많이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PER 계수를 제대로 줬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만 원까지 간다라는 리포트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거기에 명분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58만 7천 원인데 사신 가격이 58만 5천 원이니까 현재 가격대에 사신 거예요. 자, 이제 더 가느냐라는 거죠. 그 부분에 조금 기다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빨리 올라오면 훨씬 더 좋은 거죠. 제 차트 보여주시면은 그 여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가격 대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현재의 가격은 여기서 사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은 여기인데 이 부분에 고점을 띄는 것은 60만 원이 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 한번 봐보시죠. 이전에 고점 들어온 이후에 한 2달 정도 쉬었다가 그 부분을 뛰어 올라왔는데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도 그 가격 대역에서 보면은 이 부분에 밴드 대역이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달, 2달, 1월 달 정도면은 이 가격 대역을 충분히 뛰어넘고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당장에 올라오는 것보다는 얘는 꾸준히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좀 여유 있게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 SK 하이닉스를 갖고
단타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비중도 7%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내년까지 한번 봐보시죠. 일단은 60만 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더 빨리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달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의 정체, 숨고르기 기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는 견디십시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참조로 SK 하이닉스는 오늘 조회 공시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자사주 2.4%, 하나로 10조가 조금 안 되는 돈인데, 요걸 지금 어쨌든 미국 ADR 발행을 한다, 뭐 지금 이런 얘기가 있어서 관련해서 오늘 조회 공시 답변 나왔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주주 가치 제고 차원에서 뭔가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없다라고 답변했고요. 한 달 안에 또 답변하게끔 돼 있으니까 한 달 후에는 어떤 답변 나올지 궁금하네요. 좋습니다. 하이닉스 소식이 많았는데 일단은 꾸준하게 조금 여유 있게 내년까지 투자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으니까 하이닉스 꼭 성공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전화로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하이브. 하이브요. 하이브, 33만 5천 원에 네, 20%. 33만 5천 원에 20%요. 예. 오, 알겠습니다. 엔터 쪽이 생각보다 지금 조금 그렇죠. 지금 한 달 전에 샀는데, 네네. 이것이 자꾸 내리만 가고, 오늘 처음으로 그러니까요. 조금 좀 올리긴 오르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좀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알겠습니다. 한 달 정도 되셨고, 그러면 만약에 지금부터 이제 좋다는 얘기가 많던데 뭐 더 기다리셔도 부담은 없으신 거예요? 예, 좋기만 하면 기다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전만 살펴봐 드릴게요. 예, 네. 네, 자 하이브가 엔터 대장주기 때문에 네. 뭐 그냥 이대로 앉지는 않겠지만, 다만 최근에 주가는 재미가 없어요. 잘 가다가 11월 달에 확 내려앉아 버렸는데 그 이후로 좀 주가는 거의 약간 소외돼 있는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자, 일단 단기 상투에 사신 같은데 하이브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을 한 달 전 정도 상담을 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때 목표가를 35만 원, 40만 원 두 가지를 드렸는데 상담하고 나서 35만 원을 한번 돌파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다면 35만 원, 40만 원 매도를 하겠다. 현재 결론만 말씀드려서 저는 지금이라도 하이브는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브가 이제 엔터주의 대장이긴 하지만 지금부터는 하이브는 성장주가 아니고요, 실적주로 바뀌었습니다. 엔터주는 초창기에 막 이렇게 회사를 설립하고 이제 가수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럴 때 이제 성장주지만, 실적주로 바뀌는 순간부터는 실적에 기반해서 철저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방탄소년단 BTS 요즘에 최근에 보면은 그 해체를 한 해 만에 이런 말이 살짝 돌았던 적도 있고요. 최근에 그다음에 방시혁 의장이 그다음에 그 상장하기 전에 뭐 이런 문제로 검찰 수사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굳이 하이브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은 조금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시지만 제가 제 의견을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게 저는 맞다 싶어서, 저는 이 종목은 올라와도 축소, 내려가도 축소. 그래서 차라리 비중을 조금씩 나눠서 줄인 다음에 이 종목이 마음에 드시면은 한 10% 정도만 가지고 35만 원 목표가, 마지막 최종 목표가 40만 원 보시고요. 10% 정도는 정리한 다음에, 요즘에 계속 좋다고 하는 데가 제약바이오, 로봇 다 그쪽에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데 굳이 조금 번외 종목에 투자를 해서 우리가 맨날 고민하고 이 종목이 어떻게 될까요? 좀 이런 거는 방향에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 뭐 냉정하게 들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괜히 자본 있는 종목을 들고 갈 필요는 없지 않냐. 네. 요즘 뭐 어쨌든 방시혁 관련된 이슈라든가 또 뭐 BTS 관련된 이슈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할 때 뭔가 지금 시장에는 좀 안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또 냉철한 의견 들어봤습니다.